이 자리 우리 집안 격에 좀 안 맞네. 테이블 중앙의 샹들리에가 시야에 물결처럼 흔들린다. 수십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미세하게 떨리며 빛을 쪼갠다. 최미숙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는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소용돌이를 그린다.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26의 지수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한다. 반가워요. 서연이 화답하지만 지수 옆에 앉은 그녀의 남편이 차갑다. 프리랜서시라고 들었습니다. 사위 강민준이 명함을 건넨다. 대한증권 부장 강민준. 네, 디자이너예요. 요즘 시장이 어렵죠. 불안정하고. 미숙이 끼어든다. 그러게.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한데. 건너편에서 30대 초반의 남자가 웃으며 말한다. 형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윤호 형 사촌 박선우예요. 반갑습니다. 근데 형은 참 복도 많죠? 이렇게 예쁜 분을 만나시고. 미숙이 차갑게 받는다. 겉모습만 보면 안 되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진다. 여보. 시아버지는 낮게 말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는다. 내 엄마는 왜 이혼했니? 이유가 뭔데? 은식기들이 작은 진동처럼 서로 닿는 소리를 낸다.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에 닿고 다른 누군가가 냅킨을 내려놓는 소리. 서연의 물잔 위 물방울이 떨리듯 흔들린다. 그녀의 손가락이 잔 아래쪽 줄기를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윤호는 반쯤 일어나 어머니하고 낮게 말하지만 미숙은 눈을 떼지 않는다. 그의 무릎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물컵이 흔들리지만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는다. 지수가 오빠를 힐끔 본다. 윤호의 얼굴이 표정이 굳고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을 향한다. 12쌍의 눈동자가 한 사람을 응시하는 무게. 서연은 얼굴에서 감정의 빛을 완전히 지운다. 입술 한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가 멈춘다.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하다. 하지만 그 평평함 아래로 무언가가 단단히 눌려 있다. 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미숙이 다그친다. 그 순간 미숙의 손등에 식은땀이 번지고 몸이 의자에서 툭 힘없이 무너진다. 와인잔이 손에서 떨어지며 테이블보에 붉은 얼룩을 만든다. 어머니. 윤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찢는다. 의료팀이 들것을 들고 들어오자 조명이 차갑게 깔린다. 펜던트 불빛이 사라지고 천장의 형광등이 일제히 켜진다. 여럿의 시선이 서연에게 뾰족하게 박힌다. 귓속말이 테이블 사이를 기어다닌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친척 이모가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스트레스 받으셨겠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다른 친척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수가 서연에게 다가온다. 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는다. 지금은 어머님이 중요해. 나중에. 지수가 미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본다. 선우가 윤호에게 다가온다. 형, 내가 형수님 모시고 있을게. 아니, 괜찮아. 서연아, 같이. 하지만 시아버지가 윤호의 어깨를 붙든다. 너는 어머니 따라가야지. 아들이잖아. 서연은 다가가려다 손끝을 천천히 걷어들인다. 세 걸음을 떼었다가 다시 두 걸음을 물러선다. 들것 위 미숙의 숨이 짧게 끊어지고 이어지며 흰 얼굴이 연회장 조명에 어색하게 떠오른다. 산소 마스크 안개가 플라스틱 표면에 맺혔다 사라진다.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뛰어가면서도 두 번이나 뒤돌아 서연을 본다. 한 번은 문 앞에서, 한 번은 복도 모퉁이에서. 그의 눈빛엔 미안함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다. 복도 끝까지 이어진 대리석 바닥이 서연 발밑에서 길게 늘어난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린다. 예비 며느리라는 단어가 낮은 속삭임 속에서 떠다닌다. 그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애가 예쁘긴 한데 뭔가 불안해 보여. 문이 닫히고 모두 사라진 자리. 서연은 홀로 남아 숨을 고른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다. 손톱 밑에 작은 반달 자국이 파인다. 웨이터가 다가온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천천히 연회장을 나선다. 병원동 대기실은 기계음과 사람들의 억눌린 숨으로 꽉 차 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지나간다. 서연은 가족들 한 칸 옆 절묘하게 떨어진 거리의 의자에 앉는다. 세 개의 빈 의자가 그녀와 가족 사이를 가른다. 시아버지는 간호사에게 연달아 질문을 던지고 윤호는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조용히 앉아 있다. 그의 어깨가 호흡에 맞춰 오르내린다. 지수가 서연 옆으로 다가와 앉는다. 언니,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오빠가 미안해해요.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해해요. 민준이 지수를 부른다. 여보, 이리 와. 장인어른 옆에 있어야지. 지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일어선다. 뒤쪽 의자에서 친척들이 속삭인다. 근데 저 아가씨 아무래도 뭔가 껄끄럽네. 이혼 가정이라 그런가? 다른 친척이 짧게 킥하고 웃는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어. 이목벌 되는 여자가 끼어든다. 그래도 윤호가 좋다는데 뭐. 젊은 애들 세상이지. 아유 형님. 그래도 며느리는 집안을 봐야죠. 서연은 물병을 3개 쥐었다가 힘을 뺀다. 플라스틱이 찌그러졌다가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선우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서연에게 건넨다. 형수님,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고모님은 원래 좀 직설적이세요. 나쁜 의도는 없으세요. 서연이 캔을 받으며 작게 웃는다. 알아요. 제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아니에요. 형이 얼마나 형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순간 아버지가 선우를 부른다. 선우야, 이것 좀 물어봐. 선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뜬다. 자판기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의 호흡이 아주 짧게 끊긴다. 복도 끝 화장실 표지판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선다.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다섯을 샌다. 윤호가 뒤따라온다. 서연아. 그녀가 눈을 뜬다. 괜찮아요. 미안해. 어머니가. 괜찮다니까요. 목소리에 날이 선다. 윤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서연이 살짝 피한다. 지금은 어머니한테 가 있어요.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너도. 전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런 거. 그 말에 윤호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뜻이야? 아무 뜻도 아니에요. 가세요. 서연이 먼저 돌아선다. 윤호가 서연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날 듯 일어섰다가 멈춘다. 아버지의 손이 그의 팔을 가볍게 누른다. 내가 여기 있어야지. 어머니 상태 들어야 하잖아. 둘 사이에 이름 붙이기 힘든 그러나 분명한 간극이 생긴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한 칸 떨어진 의자에 앉는다. 이번엔 4개의 빈 의자가 그들을 가른다. 시계가 째깍거린다. 1시간이 지난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며 가족을 복도로 불러낸다. 보호자분들만 오세요. 서연은 자리에 남는다. 한참 뒤 윤호가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아 함께 간다. 그의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하다. 같이 가자. 너도 가족이야. 스트레스성 과호흡이 크게 온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펼친다. 생명에 지장은 없으시고요.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시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런데 간호사가 차트 사이에 끼워진 쪽지를 발견한다. 이건 뭐죠? 한쪽에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다. 익숙한 필체, 붉은 펜으로 급하게 휘갈긴 오늘 더는 숨기기 어렵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무너지고 윤호는 메모를 읽으며 손가락 끝을 떨린다. 종이 모서리가 그의 손에서 바스락거린다. 지수가 오빠 어깨 너머로 메모를 본다. 이게 어머니 글씨? 민준이 낮게 말한다. 설마 일부러? 선우가 고개를 젓는다. 고모님이 그러실 리 없어요. 서연은 그 글씨를 조용히 들여다보다가 낮게 말한다. 저런 식으로 쓰시던 적 있어요. 아버지가 집 나가던 날도.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다. 하지만 그 무감정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는다. 서연아, 그게 무슨... 윤호가 당황한다. 어머니가 일부러 아프신 척을 했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글씨는 계획적으로 쓴 거예요. 순간 주변 공기에서 온도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본다. 의도적이었단 말이냐? 윤호가 메모를 다시 집어든다. 뒷면에 또 다른 글씨.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지수가 입을 가린다. 어머니가 정말... 민준이 그녀를 진정시킨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침착해. 하지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장인은 모두를 호텔 회의실로 부른다. 긴 테이블 한가운데 차트와 메모가 놓인다. 스포트라이트가 그 종이들을 비춘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다. 미숙은 윤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다. 앉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다. 오늘 일 이제 누구 책임인지 명확해졌지. 시아버지의 말에 친척들의 시선이 서서히 서연에게서 미숙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12쌍의 눈이 일제히 움직인다. 윤호가 어머니의 의자를 천천히 앞으로 잡아당긴다.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다. 연극이었습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다. 저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미숙은 메모를 보며 손가락을 억지로 모았다 펼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입술이 떨리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어보, 난 그냥 뭐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했소?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다. 지수가 일어선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수야,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죽고 싶었을 거예요. 민준이 아내를 말린다.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들이었어요? 선우도 고개를 숙인다. 고모님 실망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린다. 저 정도 마음고생했으면 우리가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지만 그녀의 침묵이 방 안 공기를 압도한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변명도 공격도 하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 그 정적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말이 된다. 윤호가 어머니를 본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윤호야, 엄만 내가 걱정돼서. 걱정이요? 이게 걱정하는 방법이에요? 그가 서연에게 다가간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없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정말 괜찮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진다. 누가 강자인지 누가 약자인지 단 한 방에 뒤집힌 순간 조용한 기계음 사이 미숙이 천천히 눈을 뜬다.
천장의 흰 타일이 시야에 천천히 들어온다. 서연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 창가에 등을 기댄 채 노을빛을 받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길게 흐른다. 멀리서 간호사들의 발소리, 카트 바퀴 소리. 미숙이 마른 목으로 작은 소리를 짜낸다. 내 아픔은 생각도 못하고 살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침대 모서리 이불을 고르게 편다. 주름을 하나하나 펴고 모서리를 정돈한다. 말은 없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감정 대신 말을 담는다. 이혼한 집 자식이라고 뭔가 부족할 거라 생각했어.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근데 오히려 내가 더 못난 거였구나. 서연이 물컵에 물을 따른다. 빈 컵이 채워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운다. 드세요. 짧은 두 글자. 하지만 그 안에 용서도 단죄도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을 건네는 손.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는다. 고맙다. 창밖 노을빛이 천천히 둘의 얼굴을 묻힌다. 붉은 빛이 흰 시트 위에 번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진다. 너 나 용서할 수 있겠니? 서연이 잠시 생각한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아들이 걱정되셨을 테니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윤호가 서연을 본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커피 자판기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서연아, 오늘은 그냥 그만둘까? 어디에 닿을지 모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의 눈가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다. 다들 이해할 거야. 충분히 힘들었잖아. 서연은 잠시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른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인다. 나 사실 겁났어요. 윤호가 그녀를 본다. 무슨? 어머니 만나는 거, 가족들 만나는 거. 서연이 창밖을 본다. 평생 그런 시선 받고 살았거든요. 이혼한 집에 불쌍한 애 문제 있을 거야. 서연아. 근데 오늘은 더 심했죠. 제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윤호가 그녀를 껴안으려 하지만 서연이 손을 든다. 아직은 아니에요. 나도 겁났어.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알아요. 미안해. 더 당당하게 너를 지켜야 했는데. 서연이 그를 본다. 당신도 아들이잖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난 내 남자이기도 하잖아. 그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앞으론 달라질 거야. 약속해. 서연이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아니, 나 아직 할 말도 해야 할 것도 있어. 윤호가 놀란다. 무슨, 혼자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무슨 일인데? 어머니와 제대로 얘기하는 거요. 당신 없이. 그녀는 회복실 문을 천천히 다시 연다.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윤호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문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펴진다. 미안해. 그가 중얼거리지만 서연은 이미 문 안으로 들어간 뒤다. 복도 끝에서 지수가 다가온다. 오빠. 응. 언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윤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보다 훨씬 강하지. 아니, 강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지수가 오빠를 본다. 우리 가족을, 오빠를. 회복실은 더 조용해져 있다. 기계음도 잦아들고 복도 소음도 멀어진다. 서연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이불을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물컵을 미숙 쪽 가까이 옮겨둔다. 물 표면이 작은 파장을 일으키며 잔잔해진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뜨며 서연의 움직임을 따라 천천히 시선을 옮긴다. 그녀의 눈빛에 적대가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들어앉았다. 왜 돌아왔니? 할 얘기가 있어서요.
서연이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모은다. 전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본다. 이해해요. 자식이 걱정되는 마음. 저도 어머니 입장이었다면 망설였을 거예요. 넌 정말. 미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 같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착하니? 착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죠. 서연이 작게 웃는다. 미워하면서 가족이 될 순 없잖아요. 둘의 손등이 잠시 겹쳤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따뜻한 온기가 스쳐 지나간다. 나 달라질 수 있을까?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잊지는 않을 거예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한다. 하지만 용서는 할 거예요. 언젠가. 미숙이 입술을 움직인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서연은 그 입모양을 읽는다.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대답 대신 그녀는 미숙의 이불을 한 번 더 고르게 펴준다. 말한 줄 없다. 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적대가 아니다. 창밖 노을이 사라지고 병실벽에 희미한 장광만 남는다. 보라빛이 파란색으로 번하고 곧 어둠이 온다. 두 개의 그림자가 길어진 채 흔들림 없이 나란히 머문다. 창밖에서 첫 별이 뜬다. 두 여자는 말없이 그 별을 함께 바라본다. 3개월 후 작은 가족 모임. 바깥의 거실. 테이블에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다. 서연이 주방에서 접시를 나른다. 미숙이 일어나 도우려 하지만 서연이 손짓한다.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윤호가 와인잔을 나눠준다. 지수와 민준, 선우도 자리에 앉아 있다. 시아버지가 잔을 든다. 자, 오늘은 우리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온 걸 축하하는 자리니까. 모두가 서연을 본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서연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식사 중 미숙이 서연에게 반찬을 권한다.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한다고 윤호한테 들었어. 고맙습니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받는다. 지수가 웃으며 말한다. 언니, 우리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언니 생각 많이 하세요. 미숙이 쑥스러워한다.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식사 후 윤호와 서연이 베란다에 나온다. 힘들지 않아? 윤호가 묻는다. 괜찮아요. 예전보다 훨씬. 서연이 그의 손을 잡는다. 당신 가족 생각보다 괜찮네요.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두 사람이 창밖을 본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서연아. 응? 사랑해. 나도요. 거실로 돌아온 두 사람.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미숙이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웃는다. 서연도 웃음으로 화답한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따뜻한 거실의 풍경을 담는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인다.